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백악관 내에서 미국이 핵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들은 난리가 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은 사실상 미국이 핵우산을 걷어가겠다는 의미이기에 민주주의 진영 동맹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데도 이번 미국의 결정에 근심이 태산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이 핵우산을 걷어가겠다면 쌍수 들고 좋아해야 할 중국이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몰렸고 위기에 몰린 한국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제법상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이기에 중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백악관은 왜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날 파장과 중국이 왜 미국의 정책에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미국의 정책 때문에 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만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본인들이 한 발 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동맹국들은 로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일본 교도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핵전략 지침인 핵대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당국연 내 NPR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FT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초 미국 측이 동맹국들의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응답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미국이 핵전략에 변화를 준다면 어떠한 방식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은 미국 당국이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정책을 채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고도 매체는 지적했는데, 이럴 경우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심적인 군사 억제 전략 중 하나인 핵우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선제불 사용 정책이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을 공격한 상대 적국에 보복하거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이 핵 선제불 사용 정책에 대한 동맹국 내반대 의견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변경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는 FT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핵없는 세계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통신은 2016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핵선제불 사용 정책을 검토했을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당시 일본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연 미국의 동맹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한국이 핵확산 조약 탈퇴를 통해 독자 핵무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학계와 정치권에서 한국의 핵무장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다트머스대 제니프 린드와 데릴 프레스 부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는 한국의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기구인 NPT에서 탈퇴하고 독자적 핵 개발을 하여도 국제법상 제재받을 이유가 없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보다 앞선 10월 7일 워싱턴 포스트의 부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를 던져주었는데,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의 분석에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중국에 맞설 생각이 없고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생존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핵무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NPT를 탈퇴하는 것이라고 두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즉, 핵확산금지 조약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가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한 현재 상황이 바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는 정당하다는 것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는 1년 2년 정도의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어떤 나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핵 위협을 직접 받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NPT 조약을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안 지키는 북한은 그대로 두고 국제법을 지키는 한국은 피해 당사국이 돼 전전긍긍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NPT 규약에는 국제법을 잘 지키는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 나라입니다. 인터뷰에서 어떻게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게 되었나라는 한국 측의 물음에 프레스 교수는 세계 9개 핵무기 보유국 중 한국보다 큰 외부적 안보 위협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라며 한국은 불과 60km 거리에 핵 보유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들은 이때까지 핵 위협에 떨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며 상식을 가진 나라라면 한국의 핵 보유를 비난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린드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미 국제법을 중시하는 나라들의 존중을 얻고 있다. 한국이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위적 측면에서 객관적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한국은 비핵 국가이면서도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은 핵무기로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미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2027년이 되면 핵무기를 약 200개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를 더 만들면 더 만들었지 절대 포기할 북한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프레스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당위성과 그 의지를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어필해야 하며 북한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은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비공개 보고서 회람에서 한국이 핵무장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5년 내에 수십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최근 보여준 행보로 볼 때 벌써 핵무기 연구를 마치고 어쩌면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게 핵무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으며 핵무장한 한국이 대만의 편에 설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한국의 NPT 탈퇴를 은밀히 진행 중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확대에 대해 중국이 경고했다라는 글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한국이 미국의 군사동맹에 적극하다며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매체는 밝혔는데요. 중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한미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26,000명의 주한미군과 한국의 막강한 화력부대가 대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은 중동이나 남중국해, 대만의 협등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을 포함하는 공동위기관리 매뉴얼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두 국가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적극적인 중국 견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며 모든 옵션과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CICIR은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지난 5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제한을 해제했고 4개월 후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비핵 국가 중 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는 CICIR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을 제공했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근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은 곧 중국으로 날아올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은 자주국방을 위해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미 논의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며 국민들이 자주 국방에 의지만 있다면 나라는 굳건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